주부님들이 그 손을 사용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 편이거든요. 최근에 들어서 뭐 세탁기 같은 것들이 도입이 됐지만 그 전까지는 저희 주부님들이 다 손빨래를 했었고, 또 저희 음식 먹는 것이 손을 쓰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나물 버무릴 때 손을 이렇게 주물렀다 폈다 하는 것이 손목에 무리가 많이 가고, 걸레 짜는 동작도 손가락과 손목에 무리가 굉장히 많이 가는데, 그것을 매일 생활하시다시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오랜 시간 축적이 되면서 더 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 환자들의 가장 큰 문제는 부적절한 손목의 자세다. 무거운 물건들을 드는 일도 손목에 무리를 줘서 손목 터널 증후군을 발병시킬 수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반복적인 손작업 역시 손목 터널 증후군의 발병 원인이다. 그렇다면 직업과의 관련성은 없는 것일까? 비교적 손목에 무리가 적은 일을 하는 일반 사무직과 손목을 반복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환경미화원, 두 집단을 대상으로 근전도 검사를 실시했다. 손목 위의 신경을 자극해 손목 터널을 지나는 정중신경과 손목 터널을 통과하지 않는 척벌신경의 신경 전도, 속도 차이를 관찰했다. 일반 사무직 실험군은 모두 정상 속도로 신경이 전달되는 결과를 보인 반면, 환경미화원 실험군 중 2명은 신경 전도 속도가 정상에 비해 2배나 떨어져 있는 것으로 확인돼 손목 터널 증후군이 의심됐다. 손목을 많이 쓰는 작업을 하시는 분, 예를 들어서 요식업에 종사를 하신다거나 어떤 공장 일을 하신다거나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정상인에 비해서 이러한 손목 터널 증후군이 걸리실 확률이 높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보통 정상인에 비해서 작게는 5배, 많게는 16배까지 그 위험도가 증가되어 있다는 것이 많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한 대학병원의 조사에 의하면 손목 터널 증후군 환자 중 42.8%가 가정주부, 서비스업종 종사자는 18.1%, 일반 사무직은 9%에 불과했다. 손목을 많이 사용하는 직업일수록 손목 터널 증후군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올해 67살의 정경란 씨도 손이 저리고 감각이 둔해져 병원을 찾았다. 5년 전부터 시작된 손저림 증상이 최근 1년 사이에 더욱 심해졌다고 한다. 조금 더 손목 터널 증후군이 원인이었다. 좋게 되겠습니다. 음식을 만들려면 칼질도 하잖아요. 그럴 적에도 또 이제 이게 막 지려가지고 이게 빳빳해가지고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이게, 예. 그러면 또 이제 주물르면 조금 나니까 그때 또 하고. 그게 심했어요. 원인은 바로 20년 가까이 시달려온 당뇨에 있었다. 혈당 검사 결과 정상인보다 2배나 수치가 높았다. 당뇨 환자에게서 손목 터널 증후군이 발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당뇨 환자에서는 당뇨병 자체적으로도 말초신경병증이 올 수가 있어서 그 당뇨 환자의 신경이 다른 정상인들보다는 이런 압박이라든지 눌림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약한 경우에 이렇게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 아니면 신부전증, 간혹가다 임신 중에서도 이 손목 터널 증후군이 발생하고 또 류마티스성 질환들이 있는 경우에서도 많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은 단순한 손저림증으로 간과되는 질환이지만 성인의 10%가 겪는 흔한 질환이다. 한 대학병원의 진료 결과 최근 4개월간 손저림으로 방문한 102명의 환자 중 35명이 손목 터널 증후군 진단을 받았다. 일반적으로 손저림의 원인으로 가장 많이 생각하는 혈관계통 질환은 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적으로 일반인들은 그 혈액순환 장애를 제일 먼저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신경이 눌린다는 것보다는 이게 좀 내가 혈액순환이 안 되지 않을까. 그래서 혈액순환 개선제를 먹는다든지 그런 종류의 치료만 하시고 실제로 이런 병이 있다는 거를 잘 인식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싶고요. 이런 것들에 대한 홍보나 교육이 실제로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저리거나 이런 건 없으시죠? 안광순 씨는 얼마 전 오른쪽 어깨에 발병한 50견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한 것이 문제였다. 한번 긁어보세요. 손저림으로 시작된 통증이 어깨까지 진행돼 2차적으로 50견이 발병한 것이다.
다친 적도 없는데 꼭 이 오른쪽에 밤에 잘 때 자고 나면 이렇게 오른쪽 팔이 이렇게 들지도 이렇게 올라가질 않고요. 그렇게 막 그냥 아프고 그러더라고요. 근전도 검사를 통해 정중신경에 손상된 정도를 알아봤다. 정중신경의 전도 속도는 정상 기준보다 1.5배나 떨어져 있었고 척골신경과의 속도 차이도 3배가 넘는 심각한 상태였다. 정중신경의 손상이 많이 진행된 것이다. 이게 결국은 신경의 질환이기 때문에 신경은 이제 그 전선 가닥으로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선 피복만 벗겨지면은 다시 어느 정도 회복이 가능한데 그 전선 알맹이까지 망가지게 되면은 그 회복이 완전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발견하셔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은 조금만 신경을 쓴다면 예방할 수 있는 질환이다. 무리한 손목 사용을 피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손과 손목의 근육을 단련시키는 운동이 도움이 될 수 있다. 공기가 통하는 것 같이. 고려대 안산병원 황미령 교수팀의 도움으로 예방운동을 살펴봤다. 첫 번째는 손가락의 힘줄이 굳어서 팽창하지 않게 하는 윤활 운동이다. 먼저 주먹을 쥔 상태로 잠시 머무른 후 손가락을 직각으로 펴준다. 그리고 손가락 두 번째 마디를 아래로 살짝 꺾어준 다음 마지막으로 쫙 펴준다. 두 번째는 정중신경의 움직임을 원활하게 해주는 운동. 손가락을 엄지손가락과 맞닿게 구부린 뒤 다시 편다. 그런 후 손바닥을 바깥쪽으로 당기듯 펴준다. 마지막으로 손가락을 벌리고 손바닥을 얼굴로 향하게 한 다음 반대쪽 손을 이용해 엄지손가락을 지그시 눌러준다. 마무리 동작은 손목 근육을 이완하는 운동이다. 손목을 90도 꺾고 안쪽으로 잡아당겨준다. 잠시 후 반대쪽으로 손을 꺾어 당겨준다. 손저림은 혹사당한 손목이 보내는 경고다. 야간에 손저림이 심해졌거나 손등을 맞대고 손목을 90도로 꺾는 팔렘 검사에서 손저림 증상이 나타난 경우, 그리고 검지와 약지의 감각이 다르다면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여름밤 창이나 방문을 다 열어놓고 자다 보면 옆방에서 코 고는 소리가 들려서 잠이 깨기도 하는데요. 이 코골이는 단순한 시끄러운 소음이 아니라 성인병의 심각한 위험인자라고 합니다. 최근 들어서 뇌졸중, 치매, 발기부전 같은 여러 가지 병과 코골이가 관련성이 있다는 수많은 연구 결과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죽음까지 부르는 심각한 증상, 코골이. 생로병사의 비밀, 다음 시간에는 코골이에 담긴 건강 적신호를 풀어봅니다.